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2026년 공군사관생도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고요. 저는 스카이 입시교육 사관, 경사관, 경찰대학교 그리고 입시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박경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2026년도 자, 제 78기입니다. 저는 공사 49기로 임관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생도가 된다면 근 30년 정도의 선배가 되겠군요.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우리 한번 모집 요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여러분들, 자, 여기 표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탑건 F-35A 탑건의 사진이 있고, 또 여기 또 우리 중인데 실제 고등교육까지 마치게 됐을 때 빨간 마후라라고도 하는데 빨간 머플러를 한 우리 그 조종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정예우주공군의 시작, 초일류 공군사관학교. 자, 이번엔 특히나 그 구호가 있는데요. 커댓 파워, 커댓 퓨처. 예, 커댓이 영어로는 사관 생도를 말합니다. 예, 생도의 힘이 나아가 공군의 미래를 좌우한다 라는 기치로 그렇게 모집 요강 표지가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생도의 힘이 곧 공군의 미래. 예, 생도들이 결국 미래 공군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선도할 핵심 인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호입니다. 자, 우리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육 체계가 자, 학위교육, 리더십, 우주교육, 항공역성, 교육 환경까지 총 5개의 큰 방향성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사 49기고요. 여러분들보다 한 30년 정도 앞서서 그때 당시에는 여자생도, 지금 현재는 여자생도가 다 같이 뽑혔지만 제가 있던 1997년도 그때 입학했을 때에는 여자생도를 최초로, 그것도 공군사관학교에서 가장 먼저 선발을 했기 때문에 좀 나름의 저 공사 49기는 좀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저는 예비역 소령으로 그렇게 퇴역을 했고요. 예비역하고 퇴역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는 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서 4년 동안 갈고 닦을 사관학교에서 인성교육처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실제로 인성교육에 관련된 그런 교육계획을 수립하기도 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1차 시험 합격하고 이제 2차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예, 2차 시험의 면접에 관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다 있죠? 네. 그리고 저는 특히 그 인사교육 특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간하고 나서 여러 특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인사교육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야에서 계속 경력을 쌓아갔는데요. 합동군사대학교라고 육해공군 대학교가 다 같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전략교관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20년 동안 군 복무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항공안전단이라고 해서 항공기 사고 예방이라든지 또 안전 관련된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부대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감찰안전 실장을 끝으로 그렇게 제 20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 스카이 입시교육에서는 자, 경찰대 그리고 사관학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에 대해서 국어 과목을 또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2026년도, 이제 2026년도 오늘이 4월이고요. 여러분들,
힘차게 2026년도를 잘 준비를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78기 저의 후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스카이 입시 교육 어떤 학원이냐? 예, 사관학교의 어떤 그 기본적인 교육을 특화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자, 여기 서울대 출신 그 강사진들과 그리고 각군 사관학교, 육해 공군 사관학교 출신들의 강사진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각종 뭐 기출문제라든지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축적해 놓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면접이라든지 또 각 학교 특성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된 면접 지도를 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예. 지금 현재 3월 1일부터 먼저 개강을 했어요. 예, 1차 시험에 대해서 먼저 개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4월 달에도 다시 재개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부터 뭐 재수생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예비 고3은 아니죠. 이제 고3이니까 예, 고등학교 3학년 과정 같은 경우 예비 졸업생이라고 할게요. 예, 이런 경우에는 또 여기 스카이 입시 교육이 지금 대치동도 있고 또 여기 사당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그 수업을 동인지리 수업을 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1차 시험 여러분들 네, 알고 계시죠? 1차 시험 무슨 과목 있죠? 국영수 3과목만 예, 시험을 봅니다. 근데 1차 시험을 합격해야지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인데 예, 1차 시험 국영수를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1차 시험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오시게 된다면, 먼저 1차 시험은 육해 공군 사관학교 구분 없이 공통으로 수업을 집중해서 기출문제를 풀고 또 계속해서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2차 시험 면접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 학교별로 각 특성들이 조금 차이는 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같이 수업을 듣다가도 또 개별적으로 듣기도 하고 그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지원동기서 여러분들 1차 시험에 1차 시험을 실제 접수를 할 때 그리고 등록을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원동기서도 써야 됩니다. 지원동기서도 이 학원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특성에 맞게 잘 버무려서 그래서 지원동기서를 또 도와주기도 할 겁니다. 자, 여기 지금 과거의 합격생들에 대한 사진들이고요. 육해공사관 없이 자, 여기는 2024년도 우선 선발된 자원들 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자, 우선 선발하고 종합 선발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게 되면. 그래서 우선 선발을 하게 되면, 수능이 점수가 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좀 빨리 선발이 돼서 좀 합격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이어서 계속 그 합격생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요건 작년. 올해 지금 77기, 여기 77기 선배들이에요. 77기 선배들. 예, 지금 생도 1학년 생활을 하고 있겠군요. 예, 같이 저도 이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우선 선발이 돼서 또 당당하게 지금 현재 사관학교에서 1학년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자, 우선 선발 학생이고요. 우선 선발 말고도 최종 선발, 종합 선발을 통해서 추가 합격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최종 선발까지 포함하면 또 공군사관학교의 입학률이 상당하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작년이죠. 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선 선발 합격자가 80%, 나머지 20%는 종합 선발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선 선발하고 종합 선발 차이가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전형적인 차이가 있는데 가장 좀 직접적인 차이는 수능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차이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합격자 발표가 우선 선발은 11월 8일 금요일 날, 예, 여러분들 수능 치기 전에 이미 다 이렇게 발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예, 여기 지금 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종합 선발 같은 경우는, 네, 마지막 12월 13일 날, 그리고 추가 합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선발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를 했다는 것들, 그런 등록기간 같은 경우는 별도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 인연을 맺고 또 여러분들의 합격, 최종 합격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참 그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자, 1차 시험, 그리고 2차 시험, 그리고 최종 합격의 그날까지 제가, 그리고 또 스카이 입시교육의 강사진들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카이 입시교육 교육팀장 박경혜 인사드립니다. 이제 내년도죠. 2026년도 공군사관생도 모집 요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네, 공군사관학교 비전 2050. 네, 올해 입시 요강에 또 유독 이렇게 비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비전을 알아야 되겠죠. 이러한 가치들이 여러분들 어디? 지원 동기서, 그리고 여러분들 면접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 녹아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끌어갈 변화와 혁신의 2050년 공군사관학교는 보다 높이 도약하겠습니다. 네, 공군사관학교의 이제 변화, 그리고 도전,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난 공군사관학교 비전 2050도 함께 보면서 자, 2026년도 제78기 공군사관생도 모집 요강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관학교 사관생도 선발 절차를 보면요. 원서 접수는 6월 13일부터 23일, 예,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한 10일 정도 원서 접수 기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1차 시험 언제? 1차 시험은 7월 26일 날 토요일 날에 네, 국영수를 대상으로 해서 네, 오전까지 네, 그렇게 시험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성적 확인은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자, 성적 확인이 되면 바로 지원 확정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그렇게 되면 언제? 8월 8일 날, 금요일 날 10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차 시험 등록을 해야 되겠죠. 바로 2차 시험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8월 8일 당일부터 8월 12일 화요일 날까지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2차 시험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1차 시험 추가 합격자 발표도 어느 정도 이게 좀 뭐 지원을 안 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 합격 발표가 8월 14일 날 있고 또 2차 8월 20일 각각에 걸쳐서 있다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시험은 언제? 자, 여름과 가을 사이. 자, 8월 25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일. 네,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데요. 각각 이제 이렇게 되면은,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일정 같은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좀, 각 그 지원자들별로 일정이 다 다를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는 언제? 우선 선발은 11월 7일 날 수능 보기 전이겠죠? 예, 그때 우선 선발이 또 이루어지고요.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종합 선발 합격자 발표를 12월 12일 금요일 날 그때 앞두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종합선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학교를 가겠다 말겠다 그런 뭐 결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따라서 추가 합격자 발표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1차는 12월 19일, 2차는 12월 26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후에도 여러분들 기본고사 훈련 과정 중에도 계속 추가 합격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거는 개별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모집 요강에서 중요한 부분, 뭘까? 가장 중요한 부분, 일반 전형, 특별 전형,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고요. 한번 볼까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우선 전형, 그리고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두 개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반 우선 전형 같은 경우는 조정 92명 내외로 그렇게 뽑을 예정이고,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조정 71명 이내로, 예, 학교장의 전형으로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이고요. 자, 여기서 특별 전형은 1, 2 두 가지가 있어요. 1 같은 경우는 조정 15명 이내, 그리고 특별 전형 2는 비조정 10명 이내. 자, 여기 좀 차이가 나죠. 다 계속 조정이었는데 여기서는 비조정, 특별전형 2는, 여기는 또 특이하게 특별전형 2 먼저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우주 신기술 전문 인력 전형, 우주 신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그렇게 선발하기 위한 특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불합격자는 전형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건 비조정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신체 검사의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불합격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전환이 불가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비선발자라고 돼 있죠. 여기는 이제 특별전형 1하고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 내에서 여기서 만약에 선발이 안 됐다 하면 어떻게? 일반 우선 전형으로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진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넘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집정은 235명이에요. 그래서 남자 199명, 여자 36명. 그래서 각각 인문계열, 자연계열에 대한 인원이 다 다릅니다. 선발 인원이 달라요. 인문계열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뽑고요. 예,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뽑는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한번 볼까요? 인문계열 60명, 남학생으로 보면, 그리고 자연계열 139명, 또 여학생은 인문계열 16명, 자연계열 20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자, 세부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별전형 2를 제외한 전 전형은 어느 분야? 조정 분야. 그래서 신체 검사나 그런 것도 조종사에 맞게끔 부합되는 그런 신체 검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특별전형 2는 비조정 분야이기 때문에 신체 검사가 기준이 또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선 선발 보면은 80% 내외로 우선 선발을 뽑고, 또 여기 내에서 좀 인원들 추가적으로 더 어떻게? 종합선발 20% 내외로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볼까요? 일반 우선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92명 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인문계열 남자 인원, 그리고 자연 이렇게 여자 인원들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고교학교장 추천은 71명 이내,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은 3명 이내, 또 고른기회 전형, 농어촌 학생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 5명 이내, 네, 그리고 재외국민 자녀정은 2명 이내. 여기까지가 특별전형 1이고요. 특별전형 2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신기술 전문 인력 전형으로서 비조정 분야, 인문계열 안 뽑아요. 자연계열만 각 남자 8명, 여자 2명 이렇게 선발이 되고요. 종합선발은 이렇게 우선 선발 중에서, 우선 선발 80% 내외라고 했잖아요. 우선 선발 중에서 일반 전형, 그리고 특별 전형 1, 비선발자 대상인데, 이들이 이제 수능 봐서 수능까지 환산해서, 수능 포함해서 선발을 하게 된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47명 내외라고 돼 있고, 각각 인문, 자연계열의 여학생들, 그리고 남학생들 뽑는 인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조정 분야는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 검사, 또 하나 더, 일반 신체 검사 기준을 다 합격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까 특별전형 2에 해당하는 비조정 분야는 공군 일반 신체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 전형 간의 전환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고교 학교장 추천 특별전형 1, 2 적격자 부족으로 정원이 미충족 시에는 자, 일반 우선 전형 정원으로 충원. 자, 이 말은 고교 학교장 추천이나 특별전형 1, 2 적격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 네, 일반 우선 전형 정원으로 충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고교 학교장 추천 특별전형 1 비선발자는 아까 말했던 20%, 즉 일반 우선 전형 절차로 전형 대상자로 전환이 된다는 사실 자동 전환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유미 말씀드렸는데 특별전형 2에 대해서는 전환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네, 이 조종, 비조종 분야는 신체 검사나 자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우선 선발 합격자 중에서 결혼 발생 시 뭐 입학 포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종합 선발로 충원한다. 이게 대전제, 대원칙이고요. 세부 원칙 한번 볼까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거는 이제 전형별 배점입니다. 예,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우선 선발에는 일반 우선 선발 전형 그리고 또 특별 전형 1이 있고요. 네, 그리고 고교 학교장 추천이 있죠. 요건 특별 전형 다 포함이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총 1000점 만점이에요. 근데 플러스 알파, 이건 뭐냐? 가점. 가점 플러스 알파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해서 제출했을 경우에는 각 등급별로 해서 점수 5점 이하가 부여되는 거고, 이건 별도로 추산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선 선발 모든 전형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00점 만점에서 자, 보면은 우선 선발은 자, 고교 학교장 추천 먼저 볼까요? 자, 1차 시험은 합불만 네, 판단을 하죠. 네, 학교장 추천. 자, 신검은 또 합불. 요건 다 동일하고. 체력 검정 150점. 이것도 동일하고요. 면접 제일 많아요. 자, 1000점 만점에 650점이 면접이에요. 학교장 추천은 일단 추천이 되고, 그리고 국영수. 1차, 어쨌든 합불, 1차는 합격해야 되죠. 예, 그래서 합불제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면접으로 승부가 갈리겠죠. 면접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도 어디다? 예, 스카이 입시교육과 함께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면접 650점, 그리고 학생부가 200점이 그렇게 들어가고요. 자, 수능 없고. 자, 일반 전형, 일반 우선, 특별 전형 보면은 여기서 이제 1차 시험은 300점이 들어가요. 네, 일반 우선 같은 경우는 300점이 딱 국영수 100점, 100점씩 하면 300점이죠. 거기 원점수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신검은 합불이고, 요건 다 동일하고. 자, 여기는 이제 면접이 450점이에요. 요것도 상당하죠. 예, 점수, 450점입니다. 450점이니까 면접에 대해서 또 비중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했고, 학생부는 100점 들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종합 선발 같은 경우는 1000점 다 동일하고, 1000점 이거 시험 합인데, 실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도 동일하게 450점이고, 수능이 400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종합 선발과 우선 선발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 이제 6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자, 6월 13일부터 한 10일 동안 그렇게 원서 접수를 하는데, 수험생 여러분들은 자, 이때 뭘 같이 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원 동기서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6월 13일이면 여러분들이 이미 지원 동기서에서 어느 정도 지원 동기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어디서 한다? 예, 스카 입시교육에서 같이 지원 동기서 1차 시험 원서 접수할 때부터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지원 동기서, 요건 선택입니다. 예, 지원 동기서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원 동기서 필수 입력해야 된다. 요거 정말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 명단 입력은 요거는 지금 고교별 담당 교사가 하는 거예요. UA 통해 가지고. 그래서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요 학교장 추천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교별 담당 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진행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1차 시험이 7월 26일 토요일이고요. 전국 14개 시험장에서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빨리빨리 접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14개면은 그렇게 본인이 가까운 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7월 26일 날 빨리 그렇게 원하는 지역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적 확인 및 지원 학점은 8월 1일부터 8월 4일 동안이 이 본인이 이제 1차 시험을 그냥 한번 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1차 시험 합격했다면 이거를 바탕으로 계속 전형을 갈 건지에 대해서 결심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그렇게 되면 8월 8일 금요일 날부터 합격자 발표가 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그렇게 공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시험 등록 8월 8일, 그때 8월 8일부터 12일까지 그렇게 1차 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등록하고 또 여기에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 등록 결과에 봐가지고 또 인원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 그럼 배수를 좀 늘려야 되니까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네, 각각 그 1차 추가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맞게끔 네,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2차 시험. 2차 시험은 8월 25일부터 10월 2일. 뜨겁고 이제 뜨거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은 또 면접 준비를 한참 동안 여기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 준비를 저와 함께 할 텐데요. 자, 2차 시험은 1박 2일, 개인별 1박 2일이 소요되고요. 다 팀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의 일정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우선 선발 합격자 발표는 11월 7일 날, 금요일 날 나네요. 11월 7일 날 금요일 날 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수능 공부를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겠죠? 예. 좋은 건가? 예. 그리고 또 이제 우선 선발이 되지 않은, 수험생 같은 경우는 종합 선발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12일 날, 금요일 날에 종합 선발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 합격은 12월 19일, 26일 이후에도 꾸준히 추가 합격 발표는 개별적으로 또 통보가 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2026년 작년에 대해서 뭐가 좀 달라졌나?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특별전형 1 적용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이건 뭐냐면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만 해당됐던 이 특별전형 1이요. 국가보훈 대상자 전반에 걸쳐서 좀 확대된 게 있고요. 예, 관련자 대상이 교육지원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이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번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보다 훨씬 더 확대가 됐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변한 내용이고, 또 요 한 가지 요거 또 중요한 사실인데, 학교폭력 조치상 전형 내 반영. 요거는 과거에는 없었어요. 예, 근데 요거 2026년도에 들어간 건데, 요즘 학폭이 워낙에 되게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자,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에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아예 불가요. 일반 우선 전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렇다고 그 외 전형 지원이 아예 뭐 불가하냐? 아니다. 가능은 한데 2차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 다 보고 나서 그래서 종합심사위원회 통해서 어떤 학교폭력의 어떤 경중을 좀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시험 합불이 결정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어쩌다가 그 학교폭력에 뭐 연루되거나 아니면 그 학생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좀 그 기재가 된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알고 또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능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유효기간은 폐지됐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유효기간에 무관하게 1급은 5점, 2급은 3.5점, 3급은 2점이 1000점에서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적용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2차 시험에서는요, 요거는 좀 불합격 기준이 변경이 된 게 있는데, 오래 달리기 기준 미달자만 불합격 적용. 나머지는 그
기록에 따라 가지고 각각 배점이 그대로 점수화가 될 텐데 오래 달리기 기준 미달자만 불합격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요거는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작년까지 여러분들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선배들 같은 경우는 실제 AI 면접을 봤어요. 예, 여기 좀 상당히 좀 까다로웠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2차 시험 등록 후 AI 면접이 폐지됐다는 내용. 요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겠네요. 자, 우선 선발 전형 80%, 우선 선발 전형 80% 뽑는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자, 일반 우선 전형 같은 조종 92명 내외 고교 학교장 추천은 자, 조종 71명 이내. 이렇게 해서 요거는 아까 그 내용들을 다 도식한 겁니다. 계속 제가 강조를 했죠. 특별 전형 1 같은 경우 조종사 15명 이내, 특별 전형 2는 비조종 10명 이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요 고교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특별 전형 1에서 여기서 만약에 선발이 안 됐다, 그러면 일반 우선 전형으로 전환이 된다는 사실. 근데 요 특별 전형 2는 전환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교 학교장 추천을 보면요. 선발 정원이 71명 이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실제로 요 인원들이 보통 각 학교별 5명 정도 이내로 그렇게 학교장 추천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내용이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자, 우선 선발 적격자 부족으로, 정원 미충족 시에는 우선 선발 정원으로 전환이 된다. 학교장 추천에 적격자가 없다. 그러면은 우선 선발 전형으로 그냥 전환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선발 기준은 고교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로서 2차 시험 합격자 중 모집 단위별 종합 성적 서열에 따라 선발한다. 자, 1차 시험 합불 기준. 자, 모집 단위별 1차 시험 선발 배수에 따라 가지고 이 합불이 정해진다는 거죠. 여기 배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 또 이후에 또 보실 텐데요. 자, 고교 학교장 추천 관심이 많을 겁니다. 요 어떻게 되는지 지원 자격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국내 고등학교에서 이수해야 된다는 거. 국내예요, 국내. 그리고 자, 학교생활 기록부에 5개 학기 이상이 있어야 돼요. 예, 고등학교 5개 학기. 뭐 고1,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하면 5개죠. 예, 교과 성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기 졸업 예정자 및 상급학교 조기 진학 허가자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부분을 또 아셔야 되고,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자 또 졸업 예정자 중에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검정고시나 외국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 요 내용도 아셔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폭력 관련 사항이 있으면 전형 지원이 이 전형, 그러니까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지원이 불가하다. 그러나 우선 선발 전형은 지원이 가능하다. 자, 추천 기준은 고등학교별 최대 5명이에요. 졸업 예정자, 졸업생 구분 없이 5명 이내, 5명이고요. 그래서 이 추천 기준 중요한데, 사관학교의 확고한 진학 의지를 표현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이 추천서를 받으려면. 그리고 올바른 인성과 가치를 가지고 학교 생활에 모범이 되는 인원. 네. 이걸 노린다 하면은 여러분들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나는 공부생활학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또 근거해서 그 근거로서 여러 가지 모범적인 활동,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고교 학교장 추천해서 1차 시험 합불이다. 그리고 뭐 신검, 체력검정, 면접이 650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일반 우선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선발 정원 조정 92명 이내 내외.
자, 2차 시험 합격자 중 모집 단위별 종합 성적 서열에 따라 선발한다. 그리고 1차 합불 모집 단위별 1차 시험 선발 배수 뒤에 있어요. 선발 배수를 한번 보면 되고요. 그리고 우선 선발 비선발자는 종합 선발 대상자로 자동 전환이 된다. 그리고 점수 선발 배점 1차 시험 300점 요거는 뭐 원점수 그대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도 면접 450점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네, 학교생활 기록부 안 들어간다? 아닙니다. 100점 배점으로 들어간다. 자, 특별전형 1 선발 정원 15명 이내, 국가보훈 대상자 3명 이내, 네, 그리고 농어촌 학생 5명 이내, 뭐 남학생, 여학생 인원이 좀 나눠져 있다는 거,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명 이내, 그리고 재외국민 자녀는 2명 이내.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또 좀 세부적으로 또 세부 요강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선 선발 전형 적격자 부족으로 정원이 미충족되었을 시 여기도 역시 자, 일반 우선 전형 정원으로 편입된다. 자동 전환된다. 네, 선발 기준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발 배점 보면 300점, 면접 450점, 요거는 다 동일하죠. 특별전형 2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은 이과생,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 그리고 좀 시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0명 이내로 해가지고, 실제로 뽑게 될 텐데요. 자, 여기에서 네, 우선 선발 2 같은 경우는 특별전형 2는 비선발이 됐을 때는 우선 선발 또는 종합 선발 대상자로 전환 없이 불합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신체 검사는 공군 일반 신체 검사 기준으로 합불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선발 배점은 300점, 면접 450점, 뭐 100점. 이건 다 동일하죠. 자, 우선 선발 최종 합격은 11월 7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동점자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순서대로 선발한다 그래갖고 그 동점 발생 시에 그 우선 반영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면접, 여기서도 면접이 중요하네요. 면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먼저 동점자일 경우에 그렇게 선발이 된다. 높은 순으로 선발된다는 내용을 알 수 있겠고요. 자, 요 성별, 계열별 모집 정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달 시에는 뭐 요런 식으로 요러한 순서대로 충원이 된다는 내용. 그리고 우선 선발 합격자 중 결혼 발생 시에는 종합 선발로 충원이 된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라 한번 볼까요?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 사실 점수가 다 적고 그런데 신원조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신원조회가 부적격이 됐을 때는 불합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요 부적격자나 아니면 학교폭력,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학생부에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경중등 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부를 가린다.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선발 합격자 뭐 등록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네, 전산등록을 하는 거고요. 자, 종합 선발 전형. 여기는 이제 우선 선발에서 안 된 사람들이겠죠. 예, 그러면 이제 47명 내외, 47명 내외는 종합 선발 수능과 2차 시험 성적을 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배점을, 그러니까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합격자 합부를 따진다는 내용인데요. 예, 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동일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종합선발 최종 합격자 같은 경우는 12월 12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최종 선발 추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은 12월 19일, 26일 날 그렇게 되고 각각의 등록 기간들 내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합격은 뭐 동성 동일 계열, 동성 타계열, 이성 뭐 남녀가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 계열, 타계열 순으로 충원이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2차 추가 합격 발표, 그러니까 12월 26일 이후부터는요, 예비번호 순으로 개별 통보할 거예요. 이렇게 뭐 공지가 되는 게 아니라 개별 통보가 이루어진다. 별도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거, 개인정보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통보 받고 난 다음에 통보를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또 그 다음 예비 순번으로 들어간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